오늘부터 겨울 시작입니다. 온 세상이 조용한 시기, 채광, 낚시, 채집이나 도구 업그레이드, 농장 건물 건설 등 내년을 준비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네요. 추운 것만 빼면 다 좋은데 말이죠. 겨울 첫날 편지가 와 읽어보니 우와! 전날 해골동굴 25층 뚫기를 성공한 보상으로 10,000골드나 줬습니다. 역시 미스터 치는 나의 선생님이 맞았어. 유령 PC들이 또 퀘스트를 주는데요. 드워프 두루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너네들이 가져서 뭐 하려고. 하지만 이럴 때를 위해 박물관 앞에 유물들을 모아놨으니 나중에 있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봅시다. 아래 밭으로 와보니 이럴 수가. 진짜 열심히 관리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루빨리 온실을 얻어야겠습니다. 오랜만에 나무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운석을 발견했습니다. 저번 주 한밤중에 폭발하는 소리와 함께 떨어진 것 같은데 곡괭이로 부숴보니 이리듐 광석 10개와 무지갯빛 파편을 얻었습니다. 와, 진짜 행운인데요? 안 그래도 무지갯빛 파편 얻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박물관에 기증해서 엄청 후회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얻게 되다니 너무 감동입니다. 찾아보니 이 운석 이벤트는 1%의 확률로 나온다고 하네요. 원래는 정동석 2개와 돌, 이리듐 광석 6개만 나온다던데 전 좀 더 운이 좋았나 봐요? 하하하. 얻은 이리듐 광석 바로 구워주고 치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집 옆에 있는 목재 더미를 확인하라 했던 것이 떠올라서 한번 살펴봤더니 이번엔 뭔 클럽 카드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아니 치 선생님 돈으로 주시라니까. 이번엔 버스 정류장 쪽에서 또 어떤 이벤트가 시작되는데 이상한 검은 뭉탱이가 저를 보고 도망갑니다. 마을에서 단서를 찾아 그림자의 주인공을 찾으라네요. 스타듀밸리가 이젠 추리까지 시킵니다. 이제 드디어 이번 주 캘린더를 확인해 볼까요? 수요일엔 라이너스의 생일, 일요일엔 캐롤라인의 생일이네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절이니 마을에 가는 남은 항목을 살펴봅시다. 동물꾸러미의 큰 염소젖 또는 털, 겨울채집꾸러미의 눈마와 크로커스, 요리사꾸러미의 송로버섯, 염료꾸러미의 붉은 양배추, 사료꾸러미의 사과 3개 이 정도 남았는데 1년차 안에 다 채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사과 3개 얻으려고 과일박쥐 동굴을 선택했는데 아직 하나도 못 얻었고 이 사기꾼 마차는 중요한 물건은 가져오지도 않으니 하지만 뭐 꼭 1년차 안에 모아야 되는 건 아니니 편하게 하염없이 기다리며 하루하루 조마조마하며 진행해보겠습니다. 겨울채집 꾸러미를 채우러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마을 위 분수 쪽에서 뭔가 수상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뭔가 수상하지 않나요? 이어진 발자국에 풀숲을 건드려보니 그림자가이가 엄청 무서운 사람을 본 것처럼 덜덜 떨며 훔쳐간 물건을 돌려줍니다. 돋보기를 받았고 이제 비밀 쪽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원래 제 물건은 아니지만 이런 꿀잼 컨텐츠라면 제가 가져주겠습니다. 농장 건물을 건설하러 로빈에게 가는데 아니 뭐야 얘 왜 이래? 알렉스가 뭔 급한 일이 있는 것 마냥 뛰어가던데 말 한 번 거니까 정상인인 척 차분히 걸어갑니다. 아 진짜 무섭네. 로빈에게 와서 외양간을 큰 외양간으로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염소를 키워 염소젖을 얻기 위해서죠. 잠깐 박물관에 들러 운 좋게 보관 중이던 드워프 두루마리를 챙겨주고 쓰레기통에서 조자콜라가 나온 김에 샘에게 선물해주러 들러줍니다. 겨울이라고 집에서도 비니 쓰고 있는 모습이 뭔가 웃기네요. 유령 PC들에게 두루마리 던져주니 자리가 10칸으로 늘었네요. 곧 끝이 보입니다. 이리듐 주개 2개 얻어주고 전날에 해골동굴에서 공룡을 잡고 얻은 공룡알이 2개나 있으니 하나는 한번 닭장에 딸려있는 부화기에 넣어봅시다. 진짜 공룡이 태어날까요? 아 너무 기대됩니다.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고 바빴던 겨울의 1일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춥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야 하는 화요일입니다.
윌리가 오징어를 하나 잡아보라는 퀘스트를 주네요. 겨울 밤바다에 잡을 수 있다니 언제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희귀한 씨앗을 심고 수확한 달콤 보석베리를 챙겨줍니다. 어디에 쓰이는 건지 사용처를 알아냈기 때문이죠. 그곳은 나중에 가보도록 하고 박물관에 들러 여러 가지 유물을 기증해줍시다. 정말 마음에 드는 보상도 챙겨주고요. 오늘은 버스를 타고 사막으로 향해줍니다. 왜냐하면 어제 얻은 무지갯빛 파편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지갯빛 파편을 지닌 채로 이 알 수 없는 기둥 한가운데에 서면 What? 갤럭시 소드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빠르군요. 이제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근데 용암 카타나를 산지 얼마 안 됐는데 25,000원이나 주고 샀는데 아쉽지만 갤럭시 소드로 바꿔야겠죠?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 상점에 들러 겨울에 쓸만한 게 있나 하고 봤다가 어제 얻은 클럽 카드가 여기서 쓰일 것 같아 말을 걸어보니 아주 마음에 드는 선택지가 있네요. 그래, 이제 비켜 돌대가리야. 오, 이렇게 문이 열렸습니다. 샌디가 놀라 쳐다보는군요. 이제 저를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들어와 보니 어둡고 칙칙한 도박장이 펼쳐져 있네요. 누가 봐도 내가 대빵이라고 말하는 듯한 뒷모습에 말을 걸어보니 다짜고짜 명령질만 하던 우리 미스터 치 선생님이 여기 계셨습니다. 미스터 치는 평범한 사람들한테 놀라운 것의 맛을 보여주려 평범한 밥 한 공기 같은 세상에 풍미 좋은 양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아니 글쎄, 방산 10층, 20층 도달할 때마다 있던 보물상자가 이 사람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누가 둔 건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치 선생님은 역시 돈이 많은가 봅니다. 이 도박장엔 여러 가지 게임이 있고 항상 운세를 알려주던 웰윅도 여기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건실하게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펠리컨 마을로 돌아가 비밀의 숲으로 들어가 줍니다. 늙은 마스터 카놀리가 찾던 달콤한 맛의 정답은 이 달콤 보석베리. 건네주니 눈이 붉게 빛나며 별방울을 줍니다. 최대 기력이 또 상승했네요. 좋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와 인벤토리를 정리하는데 어디선가 비밀 쪽지를 얻었었네요. 한번 읽어보니 정확히 12시 정오, 계절 마지막 날에 놀이터 위쪽 수풀을 확인해보라네요. 이 쪽지도 미스터 치가 꾸민 일일까요? 뭐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꼭 기억해놔야겠습니다. 돌아다니며 겨울 채집 재료들을 모아주고 마을회관에 들러 기증해줍니다. 보상으로 겨울 씨앗 모험을 받고 드디어 공예실 꾸러미를 다 채웠네요. 주니모들이 나와 공예실을 예쁘게 꾸며줍니다. 와, 근데 이번에는 진짜 마음에 드네요. 너무 예쁘다. 주니모랑 조금 놀아주고 저번에 완성된 어항에 있던 것들은 이렇게 뺄 수도 있고 다시 넣을 수도 있네요.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건 들고 튀어줍시다. 상자를 하나 만들어 겨울에 어울리는 흰색으로 칠해주고 겨울에 채집한 것들을 보관해줍니다. 겨울 씨앗들도 대충 심어주고 오늘은 이렇게 잠에 듭니다. 공예실을 다 채운 보상으로 주니모들이 다리도 고쳐주는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일에) 수요일입니다. 어제 박물관에서 보상으로 받은 것들로 집 좀 꾸며주고 밖으로 나와보니 눈이 내리고 있네요. 정말 겨울이 찾아온 게 실감이 납니다. 오늘은 용암장어가 불의 석영 3개를 달라기에 상자에서 꺼내 바로 던져줍니다. 자리가 3자리로 늘어났네요. 좋습니다. 외양간에 가보니 큰 외양간으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바로 마니에게 달려가서 염소를 데려와 줍시다. 이름은 대충대충 지어주고 염소 총 4마리 데려오기 완료. 그 다음 대장간에 들러 호미를 강철 호미로 업그레이드 맡겨줍니다. 오늘은 라이너스의 생일인데요. 코코넛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져왔답니다. 근데 라이너스 씨 뭘 입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주니모들이 고쳐준 다리로 한번 와봤습니다.
다리를 건너가니 엄청나게 넓은 채석장이 펼쳐져 있네요. 위쪽에는 익숙한 광차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동이 가능하고 채석장이라는 목적지가 추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돌과 광물들을 폭탄으로 터뜨려가며 정리하던 중 수상한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심플하게 입구 하나와 해골 표지판이 있는데요. 뭔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은 평범한 광산 같아 보이는데요. 안쪽엔 신기한 색의 슬라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경을 하던 중 갑자기 이상한 해골이 날아옵니다. 와, 진짜 무섭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후퇴하겠습니다. 채석장 마저 정리해주고 정리하며 얻은 비밀 쪽지들을 읽어보는데 레아가 좋아하는 음식들, 페니의 주변인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같은 게 적혀있네요. 이런 쪽지들로 주민들의 취향을 알아가는 거군요. 궁금해서 주민들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비밀 쪽지에서 발견된 내용은 자동으로 메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군요. 늦었으니 농장으로 돌아와 물건 정리 좀 해주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눈 오는 목요일입니다. 외양간으로 와보니 어제 데려온 귀여운 염소들이 있네요. 염소들아, 얼른 무럭무럭 자라렴. 오랜만에 과일 동굴에 들러봤는데 여전히 사과는 보이지도 않네요. 이럴 거면 가을 전에 사과나무를 심을 걸 그랬습니다. 오늘은 녹조류와 해초, 돌을 챙겨줄 건데요. 외양간 공사도 끝난 김에 물고기 연못을 하나 더 만들어줄 겁니다. 해초가 2개가 부족해서 낚아야 하는데 지금 10시 전이니 로빈이 문 닫기 전엔 모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초 낚으려다 낚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비밀 쪽지를 낚았는데 시시콜콜한 음식 취향이 아닌 뭔가 보물지도 같은 게 낚였습니다. 아, 이런 게 비밀 쪽지지. 어떤 보물이 있을지 너무 기대됩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낚시만 하다가 드디어 6시간 만에 해초 하나. 그렇게 5시는 훌쩍 지나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오징어를 잡아버렸습니다. 어쩌다 보니 윌리의 퀘스트도 완료했군요. 낚시한 지 9시간째 드디어 5번째 해초가 낚였습니다. 해초가 원래 이렇게 낚기 어려운지 그동안 낚은 물고기들을 다 팔아주고 아까 낮에 봤던 비밀 쪽지를 해석해봅시다. 집이 뭔가 우리 집은 아닌 것 같아서 지도를 펼쳐봤는데 뭔가 샘의 집이랑 비슷해 보입니다. 일단 조랑말을 타고 달려가 봅시다. 샘 집 앞에 도착했는데 쪽지에 나온 대로 한번 움직여 봅시다. 뭔가 이상한데? 쪽지에 따라 한 칸씩 움직여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마 이거 사기당한 걸까요? 시간이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가고 풀이는 다음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대체 뭐야? 여전히 추운 금요일입니다. 일기예보를 보니 내일은 눈이 내리니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라는 말까지 해주는데요. 하지만 난 원시인 셔츠를 입고 있는걸. 먼저 윌리에게가 오징어를 건네주고 퀘스트를 완료합니다. 그 다음 대장간으로 가서 강철 호미를 받아 황금 호미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맡겨주고 어제 열심히 모았던 재료들로 물고기 연못을 건설해줍시다. 그리고 샘의 집 앞으로 가서 비밀 쪽지 내용을 다시 실행해보는데요. 이번엔 한 칸씩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부딪혀 멈출 때까지 이동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쭉 가보는데 아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결국엔 루이스네 집 뒤 공간으로 들어오게 됐고 마지막 지점에서 근처를 계속 클릭해보는데 아니 말도 안 돼. 이상한 순금 루이스라는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게 대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루이스 시장님이 직접 만든 걸까요? 황당하지만 일단 뭐를 발견하긴 해서 다행입니다. 집에 들어와 한번 설치를 해보는데요. 자는 걸 항상 지켜보는 컨셉으로 침대 바로 위에 설치해줍니다. 그렇게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워보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어 잠을 설친 녹슈입니다. 편지가 와 읽어보니 클린트가 에밀리에게 자수정을 대신 가져다 달라고 하네요. 자수정을 주면서 말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내 자수정을 대신 가져다 달라니 클린트는 이래서 정이 안 갑니다. 슈사미들이 오랜만에 부탁을 하는데 피클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우리 슈사미들을 위해서 이 정도야. 봄 작물 상자에서 당근을 하나 꺼내 피클로 만들어줍시다. 그리고 에밀리에게 들러 자수정을 건네줍시다. 배달이요. 쪽? 클린트 미안하다. 그니까 직접 가져다 줬어야지. 오늘은 채석장에 있는 동굴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뭐 무서워봤자 해골동굴보다 무섭겠어요? 이제 무서울 게 없는 녹슈 전진합니다. 역시 갤럭시 소드 세긴 세네요. 돌을 열심히 캐며 들어가고 있긴 한데 사다리는 안 나오고 맵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 무서워 보이는 해골도 날아오는데요. 뭐 별거 아니네요. 일단 광산이 너무 넓으니 돌아다니며 어떤 지형인지 둘러보도록 합시다. 근데 가는 길마다 무슨 문지기처럼 해골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죽여가며 점점 깊숙이 들어가 보니 드디어 무언가가 보이는데 어떤 사신 모양의 동상 같은 게 있네요. 일단 몰려오는 해골들을 죽여보는데 비밀 쪽지를 또 하나 얻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물지도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기엔 어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가 봅시다. 알 수 없는 사신에게 다가가 클릭하니 황금 낫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쓰지? 사신을 한 번 더 클릭하니 밖으로 순간이동도 시켜주네요. 채석장의 동굴은 낫을 위한 공간이었나 봅니다. 광산 한번 갔다 오니 벌써 깜깜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합니다. 오늘도 부담스러운 아침입니다. 일어나서 일기예보를 확인하는데 내일 얼음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 다음 주 일정을 몰랐는데 내일 오후 2시 전까지 숲으로 오라고 하네요. 얼음축제는 또 뭘까 궁금합니다. 어김없이 루이스 시장님께 편지가 왔는데 얼음축제엔 눈사람과 얼음 조각상도 있고 얼음 낚시대회도 한다고 합니다. 낚시라니 갑자기 두근두근 하는데요. 아래로 내려와 보니 물고기 연못이 완성됐습니다. 상자에서 자고 있던 쑥치를 하나 꺼내 연못에 던져 넣어줍시다. 물고기 연못이 하나씩 늘어가니 이제는 슬슬 얘는 어떤 퀘스트를 줄지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대장간으로 가 황금 호미를 받아주고 이번엔 성광 냄비나 한번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그리고 오늘은 어색한 사이 캐롤라인의 생일인데요.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집에서 챙겨온 여름별꽃 한 송이를 선물해 줍시다. 이거 좋아하신다면서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겨울엔 로빈에게 쉴 시간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큰 외양간을 디럭스 외양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얻은 비밀 쪽지의 장소를 찾아보려 지도를 펼쳐보는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마을 광장이 그나마 비슷해 보이니 마을 광장으로 바로 출발해 봅시다. 광장 가운데부터 쪽지에 표시된 대로 쭉 이동해 보는데 아니 이러다 칼리코 사막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곳으로 가서 이때까지만 해도 아닌 줄 알았는데 오! 트럭 운전석 앞에 도착해 드라이버, 운전수에게 말을 걸 수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토끼발 하나를 갖다 달라는데 제가 저번에 우연히 토끼발 하나를 얻었었거든요. 이런 행운이 다 있나. 얼른 농장으로 돌아가 토끼발을 챙겨주고 운전수에게 가봅시다. 여기 토끼발이요. 오! 특별한 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운이 영구적으로 증가했다는데 좋은 거겠죠? 이제 제 앞길엔 행운만 가득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긴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낚시를 조금 즐겨주다가 겨울의 첫 번째 일주일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녹슈처럼 원시인 셔츠 입고 다니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겨울의 2주차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와 블랙캣과 인사해주고 닭장으로 들어왔는데 저번에 넣어놨던 공룡알이 부화할 준비가 되었지만 공간이 없다고 하네요. 8자리 중 8마리 다 차서 누구 한 마리 내보내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데 벌써 정이 들어서 그런지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닭장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외양간에 들어와 염소젖을 짜는데 얼음축제가 벌써 시작했다고 합니다. 낚시대회도 한다니 안 갈 이유가 없죠. 바로 달려갑니다. 들어오니 얼음 조각상들이 보이는데요. 나무 조각을 좋아하는 레아가 만든 것도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자 조각상. 역시 로빈도 빠지지 않는군요. 아래는 주민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고 우리 할매가 조지와의 첫 만남을 말해주는데 할매! 더 얘기해줘요! 아래쪽에선 에밀리와 클린트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클린트가 잔뜩 긴장해 있는데요. 에밀리는 너무 구려서 도와주는 것뿐 차게 식은 표정입니다. 윌리 아저씨에게 말을 거니 역시 낚시대회를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도발을 한번 해줍니다. 두고 보자고. 옆쪽엔 돼지 마차꾼이 물건을 팔러 오셨는데 여기도 그닥 땡기는 건 없습니다. 근처에 뭐가 없는지 돌아다니다가 길리 슈트를 입은 라이너스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글루 짓는 법은 툰드라 사람들에게 배웠다고 하십니다. 라이너스 씨, 대체 뭐 하는 사람이죠? 이제 슬슬 얼음 낚시 대회를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아무도 없는 빈 곳을 노려줍니다. 물었다! 이런 식으로 2분 동안 열심히 낚아줍니다. 3, 2, 1, 땡! 우승은 바로 저겠죠? 예! 총 7마리로 우승했습니다. 상품은 선원 모자와 여러 미끼들이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얼음축제는 막을 내립니다. 상품으로 받은 선원 모자를 한번 써볼까요? 아, 너무 멋지다. 얼음 낚시 우승자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상쾌한 아침입니다. 숙성된 어랑과 저번에 넣어놓은 당근절임, 피클을 얻어줍니다. 그 다음 피클을 부탁했던 슈사미들에게 던져주니 마지막 단계인 10칸으로 늘어났네요. 슈사미들 화이팅! 오늘은 그동안 모인 정동석을 깨고 박물관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정동석들 다 챙겨주고 대장간으로 출발하기 전에 어제 확인 못한 이번 주 일정을 확인해 봅시다. 내일 수요일은 세바스찬 생일, 목요일은 서적상,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징어 축제라는 걸 진행하고 일요일엔 하비 생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은 3일간 야시장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간으로 와 저번에 맡겨놓은 선광 냄비 받아주고 정동석을 무자비하게 깨줍시다. 가방이 다 차면 박물관으로 가 기증하고 다시 돌아와 정동석 깨주고 무한반복해줍니다. 그렇게 모두 기증하고 보상도 받아줍니다. 농장으로 돌아와 꿈트리를 파보니 파우더 멜론이라는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이 특별한 멜론은 겨울에 자란다니 바로 심어줍시다. 그리고 돌도 좀 모을 겸 채석장에 들러 돌을 캐고 있었는데 호미로 꿈트리를 파니 윈버스 셔츠와 공룡알이 나왔습니다. 윈버스 셔츠라니 한번 입어볼까요? 와, 귀엽다. 공룡알은 닭장 업그레이드 후에 또 부화기에 넣어봅시다.
우리 공룡 농장을 꿈꾸며 오늘은 잠에 듭시다. 10일의 수요일입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박물관에 건터 씨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6시부터 찾아오다니 좀 이르긴 한데 많은 유물과 광석 기증에 대한 감사를 드리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이라며 금고에 100년은 있던 오래된 열쇠를 주는데요. 또 저번 해골 열쇠처럼 어딘가를 여는 열쇠 같습니다. 근데 건터는 뭐 이런 걸 선물로 주는 걸까요? 오늘도 일하러 외양간에 들어왔는데 디럭스 외양간으로 업그레이드가 완성됐네요. 건초도 자동으로 분배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바로 마니에게 찾아가 가축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양과 돼지가 은근 비싸네요. 일단 송루버섯이 마을회관에 필요하니까 돼지를 먼저 한 마리 데려옵시다. 이름도 귀엽게 꿀꿀이로 정해주고 송로버섯을 얻을 생각에 좋았는데 이때 저는 몰랐습니다. 돼지는 겨울엔 송로버섯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오랜만에 비밀의 숲으로 가 단단한 나무를 얻어주고 건포도를 먹은 주니모만큼 쓸데없는 비밀 쪽지도 읽어줍니다. 오늘은 세바스찬 생일이었죠? 세바스찬이 제일 좋아하는 얼어붙은 눈물을 들고 달려가 봅시다. 하하, 마침 방에서 나오는데 마루가 들어오네요. 부끄러우니 밖에서 줍시다. 세바스찬, 어디가? 생일 축하한다. 너 이거 좋아하지? 하하하, 저에게 빠진 것 같군요. 근데 세바스찬 밀당이 장난 아니네요. 이제 집으로 돌아와 이만 잠에 듭니다. 목요일도 열심히 살아봅시다. 외양간에 와보니 우리 꿀꿀이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얘들아, 사이좋게 잘 지내렴. 오늘은 아침 낚시를 좀 즐겨주다가 윌리에게 가서 팔아주고 그 다음엔 로빈에게 가서 닭장을 디럭스 닭장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드디어 공룡이 태어날 수 있겠네요. 두근두근. 어제 아침에 건터 씨에게 녹슨 열쇠를 받았었죠? 그 열쇠는 눈이 와서 가려졌지만 마을 하수도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을 하수도는 금방이라도 중독될 것 같은 초록 기운이 넘치는데요. 왼쪽엔 살찐 강아지 동상이 있습니다. 말을 걸어보니 불확실성의 조각상이라고 하고 만골드로 직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왼쪽 아래 출구는 농장 밑에 숲 쪽 하수도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입구는 길이 막혀 못 들어가네요. 오른쪽엔 저번에 본 듯한 그림자 가이가 있습니다. 말을 걸어보니 크로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요. 크로버스는 희귀 물품을 팔고 있는데 그중 별방울도 2만 골드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환의 지팡이라고 200만 골드에 파는 게 있는데 어디서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팡이라고 하네요. 내가 이걸 얻게 되는 날이 올까? 일단 하수도 내부는 이 정도인 것 같고 여기서 낚시 빠질 수 없죠? 여기서 엄청나게 희귀한 물고기가 잡힌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물었다! 너무 쉬운데요? 잉어, 여기 잉어도 잡히는군요. 물었다! 잉어, 왔습니다. 돌연변이 잉어! 전설적인 물고기 중 하나를 잡았습니다. 와, 잉어만 잡히던 이유가 있었네요. 그 잉어 중 이 하수도물에 중독된 돌연변이가 있었습니다. 이 돌연변이 잉어는 물고기 연못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농장으로 돌아와 어디서 얻은지 모를 비밀 쪽지를 읽어봤는데 이것을 읽을 수 있다면 비밀의 숲으로 와라 메이팔 새롭 가져와 주세요 라는데
비밀의 숲으로 메이플 시럽을 갖다 달라는 거겠죠? 새삼 한글 대단하네요. 내일은 비밀의 숲을 가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눈이 오는 금요일입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오징어 축제가 시작했다고 하고 편지가 와서 읽어보니 마법사가 공어 정수를 갖다 달라고 합니다. 오징어 축제는 따로 공지도 없고 대체 뭘까요? 오늘은 쑥치가 퀘스트를 주네요. 구리광석 10개라니 완전 식은 죽 먹기. 바로 챙겨서 던져주고 3칸으로 늘었습니다. 메이플 시럽을 가진 채로 비밀의 숲에 들어가 봤는데 곰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 말을 합니다. 표정과 말투를 보니 아무래도 양아치 곰 같은데요. 메이플 시럽을 주니 사람처럼 웃습니다. 뭔가 무서운데 이 곰. 금방이라도 어깨동무하며 야야 웃어라 라고 할 것 같습니다. 메이플 시럽을 준 보상으로 세몬베리와 블랙베리의 골드 가치가 3배 올랐다고 합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모아놓을걸. 그 다음 마법사에게가 공어 정수를 건네주고 1000골드를 받아줍시다. 야호! 오징어 축제가 뭘까 싶어 무작정 해변으로 와봤습니다. 저번 낚시대회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옆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치명적인 오징어 간판이 세워져 있고요. 이 축제에선 오징어를 낚은 수만큼 상품을 준다고 합니다. 아마 8마리가 최대인 것 같은데요. 저도 얼른 낚아봅시다. 역시 낚시는 윌리 옆에서 해야죠. 근처 오징어 좀 다 잡아가겠습니다. 그렇게 2마리, 3마리, 오후 9시 10분 드디어 8마리를 채웠습니다. 보상을 받으러 가니 여러 가지 상품을 줍니다. 모두 그닥 필요는 없지만 오징어 축제는 이틀 동안 하니 내일도 오징어 낚고 상품 받으러 와야겠습니다. (13일의) 금요일이 아닌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닭장으로 들어가는데 새 도마뱀이 부화했다고 합니다. 제 공룡이겠죠? 이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로 하겠습니다. 7글자까지밖에 안 되네요. 그냥 브라키오사우르로 하겠습니다. 약간 퉁퉁퉁 사우르 같기도 하고. 너무 귀여운 공룡이 있네요. 작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닭장이 업그레이드 된 김에 토끼도 한 마리 데려오러 왔습니다. 여러분, 주토피아 보셨나요? 이름은 주디로 하겠습니다. 물고기 연못을 짓고 싶은데 돌이 부족해 광산에서 1층 돌기 노가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밀 쪽지를 발견해 읽어보니 누군가 해골동굴 100층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쪽지를 보니 또 불타오르는데요. 25층도 갔는데 100층 못 가겠어? 다음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너쇼 15423이라는 쪽지와 밤 12시 40분 어떤 수풀을 확인해보라는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은근 스타듀밸리에 숨겨진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로빈에게가 물고기 연못을 하나 더 지어줍시다. 그리고 조금 늦게 오징어 축제에 참가했는데 오늘은 10마리나 잡아오라고 합니다.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징어 하나, 둘, 해초, 넙치도 낚아가며 열심히 잡아봅니다. 그렇게 밤 12시, 아직 6마리밖에 못 낚았습니다. 저번엔 잘 나오지도 않더니 오늘은 해초가 왜 이리 나올까요? 오징어 7마리째, 새벽 1시가 되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른 가서 보상을 받아줍시다. 5,000원짜리 보물상자도 있네요. 좋습니다. 늦었으니 농장으로 돌아가는 워프 토템을 사용해줍시다. 아우, 편리하다. 현실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낚은 물고기들과 보물상자도 팔아주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벌써 일요일이 돌아왔습니다. 편지가 와 읽어보니 내일부터 야시장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후 5시부터 열리며 3일간 진행하고 해변으로 가면 된다고 하네요. 야시장이라니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주디와 브라키오사우르와도 인사해주고 커피를 하나 챙겨 하비에게 달려가 봅시다. 일요일이라 병원도 쉬고 방에서 놀고 있는데요. 하비, 생일 축하한다. 커피 기프티콘 줄게. 선물 받자마자 못 본 채 하네요. 오늘도 광산에서 돌 좀 모아주다가 농장으로 돌아와 치즈 착재기를 제작해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어제 얻은 쪽지의 위치가 어딜까 하고 지도를 보는데 강에 설치된 다리에서 세로로 된 다리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대충 시간 맞춰서 달려가 봅니다. 정말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 깜짝이야. 마니랑 루이스랑 같이 수풀에서 대체 뭘 하고 있던 거야? 펠리컨 마을 왜 이래? 아니 일단 시간이 늦었으니 얼른 집으로 달려갑시다. 아, 뭐지? 충격적이었던 일요일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주차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3주차도 재밌게 즐겨봅시다. 편지를 읽어보니 에밀리가 선물을 보내줬네요. 근데 이 이모티콘은 뭐죠? 어디가 눈인 거지? 내려와 보니 물고기 연못 하나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철갑상어를 먼저 넣을지 돌연변이 잉어를 먼저 넣을지 고민하다가 돌연변이 잉어가 더 재밌을 것 같아 챙겨주고 연못에 던져줍니다. 로빈에게 쉴 틈을 주면 안 되겠죠? 로빈에게 가서 물고기 연못을 건설해 줍시다. 연못이 점점 늘어가니 뿌듯하네요. 그리고 이번 주 캘린더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번에 확인했던 것처럼 앞으로 3일간의 야시장과 수요일엔 마법사의 생일도 있고 토요일엔 에블린의 생일입니다. 곧 야시장이 시작하니 해변으로 달려가 봅시다. 일단 해변 모래 위쪽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본격적인 야시장은 여기부터였습니다. 제스 사랑 셰인도 놀러왔네요. 주점 안 갈 거야? 어림도 없지. 맥주 선물. 아래 상인에게 말을 거니 공짜로 커피를 만들어줍니다. 공짜 커피 나이스! 왼쪽엔 잠수함이 있어 들어가 보니 선장님이 계시고 1000골드로 심해 낚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심해 낚시 즐겨줘야죠. 점점 수심이 깊어지고 가운데 부분이 열리며 낚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으로는 해초를 낚아주고 그 다음 통한어라는 신기한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리고 블로피쉬를 낚았는데요. 아, 심해낚시 너무 재밌습니다. 자정 오징어도 낚고 심해낚시에선 대충 이 정도 아이들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와 사탕 장식 같은 실외 장식을 파는 상점과 250골드를 내면 집으로 보내주는 수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돼지 행상인 마차꾼도 빠지지 않고 와 있는데 아니 이건 돼지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불쌍해. 자기 작품 영업하러 온 루피니와 매일 새로운 물건을 가져온다는 뭔가 무서운 상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와 이어진 길을 쭉 따라가면 작은 공연장 같은 게 있는데요. 제가 들어오니 다짜고짜 이너쇼를 시작합니다. 바로 제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자리를 좀 옮겨줍시다. 구석이 좀 편하네요. 갑자기 화면이 바뀌고 날아다니는 이너쇼도 보여주시네요.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무지 아름다웠던 이너쇼가 끝났습니다. 휴. 저번에 얻은 비밀 쪽지에서 이너쇼 15423이라고 적힌 게 있었는데 그 순서대로 조개를 누르니 요정들이 나와 진주를 줍니다. 와, 이너쇼 최고! 시간이 늦었으니 얼른 나와 수상한 사람에게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야시장의 첫날은 이렇게 마칩니다. 야시장의 둘째 날 화요일입니다. 이번엔 드미트리우스가 자수정을 선물로 줍니다. 어색한 사이인데 갑자기 왜 주지? 어제 심해 낚시로 낚은 물고기들은 보관해주고 이너쇼에서 얻은 진주는 팔아줍니다. 이제 보니 물고기 연못들이 알록달록해서 너무 예쁘네요. 오늘은 드디어 마을에 간용 큰 염소젖을 얻었습니다. 밭에서 다 자란 파우더 멜론 조금 수확해주고 마을회관에 가서 식료품 저장실에 마지막 꾸러미 재료를 기증해줍니다. 이번에도 주니모들이 나타나고 점점 마을회관이 다 채워져서 그런지 곧 다른 세계로 간다고 하네요. 가지마. 주니모들이 이번에도 엄청 깔끔하고 산뜻하게 꾸며줬네요. 5번째 별을 획득하고 주니모랑 조금 놀아줍니모. 오늘은 녹조류도 낚을 겸 60층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저번에 못 낚았던 아이스핍을 드디어 낚았습니다. 연못에 넣어야지. 5시가 지나 야시장에 들러줬습니다. 오늘은 뭘 파는지 여러 상점들의 물건을 확인해 줍시다. 근데 별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네요. 그나마 세바스찬에게 선물 주기라도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합니다. 식료품 저장실의 꾸러미를 다 채워서 주니모들이 드디어 온실을 고쳐줍니다. 살고 있던 라쿤도 뛰쳐나오네요. 미안하다. 놀다 보니 수요일입니다. 아니 이번엔 팸이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선물을 보내지? 다들 나 좋아하나? 유령 PC의 어란과 슈사미들의 자수정을 얻어주고 쑥치들이 땅의 수정 5개만 가져다 달라는데 맥시멀리스트인 저에겐 너무 쉬운 퀘스트네요. 바로 가져다가 던져줍시다. 네모 물고기들아 얼른 자라라. 그리고 옆에 연못 하나가 더 완성됐습니다. 이번에는 야시장에서 낚은 블로피쉬를 챙겨 넣어줍시다. 표정은 슬퍼 보이는데 행복하다네요. 새로 지어진 온실을 와봤는데 외관이 너무 예쁩니다. 온실 안엔 따스한 분위기의 타일과 넉넉한 경작지가 있습니다. 온실에 대해 조금 공부해서 최고의 효율을 노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과일박쥐 동굴에 왔는데 드디어 사과 하나가 떴습니다. 이제야 하나가 뜨다니 너무 슬프지만 앞으로도 더 나와주길 빌며 사과만 냅둬 놓겠습니다. 박쥐들아 이거랑 똑같은 걸로 가져와. 오늘은 마법사의 생일이니 마법사와 어울리는 공어정수 하나를 챙겨주고 바로 찾아가서 축하해줍니다. 아니 표정 뭐야? 광기 무섭다. 오늘도 시간 맞춰 야시장에 들렀습니다. 상점들을 다 둘러봐주고 이 루피니씨 유명한 거 맞나요? 그냥 심해 낚시나 하다가 갑시다. 뭐 좀 재밌는 거 안 잡히나? 슈사미들도 잡히네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얻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녹슈는 운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럭키 녹슈잖아. 그렇게 낚시 좀 즐기다가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워줍니다. 제일 피곤한 요일 1위, 목요일입니다. 편지가 와서 읽어보니 곧 겨울별의 만찬이라는 행사를 한다는데요. 한 해 동안 있었던 행운을 돌이켜본다는 이상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끼리 비밀 친구를 한 사람씩 맡아 선물을 주는 마니또 형식 전통이 있다는데요. 제 비밀 친구는 캐롤라인입니다. 캐롤라인이라... 일단 알겠고 25일 오후 2시 전까지 마을 광장으로 오라고 합니다. 기대된다. 이번엔 용장이들의 퀘스트 다이아몬드 두 개? 용암장어들에게는 이 정도 투자해도 되겠죠? 이 자식들. 피에르네 가게에 들러 온실에 심어줄 사과나무 묘목을 하나 사줍시다. 혹시나 마을회관을 위해 사과 말고 또 다른 과일 나무는 뭘 심어야 할까요? 그 다음 로빈네 집에와 물고기 연못을 하나 더 지어줍니다. 이 정도면 농장이 아니라 아쿠아리움이다. 온실로 들어와 찾아본 배치에 맞게 묘목을 하나 심어주고 목요일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행복한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닭장에 들어가는데 공룡이 또 태어났나 봅니다. 아싸! 두 번째 공룡의 이름은 둘리라고 지어줍시다. 둘리야, 너무 귀엽잖아. 오늘은 오랜만에 사막으로 향해줍니다. 온실도 생겼으니 심어야 할 필수 씨앗이 있죠. 바로 오아시스 상점에 파는 스타프루트 씨앗입니다. 어머, 근데 너무 귀여운 셔츠가 있습니다. 생쥐 얼굴인 것 같은데 얼른 구매해줍니다. 스타프루트의 명성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으니 최대한 많이 사줍니다. 최대한 많이... 근데 이거 감당할 수 있겠죠? 방금 산 셔츠를 입어봅시다. 와! 퍼스널 컬러에는 안 맞는 것 같지만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해골동굴 앞에서 낚시를 해보는데 진짜 엄청난 물고기가 낚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엄청난 녀석인데요. 하지만 돌연변이 잉어도 잡은 녹슈. 이걸 놓칠 수는 없죠? 전갈 잉어를 잡았습니다. 이거 좋은 건가요? 사막에 다녀오니 우리 충성스러운 조랑말이 멋지게 기다리고 있네요. 아유 귀여워라. 그동안 조금씩 모아놨던 이리듐 주개와 배터리 팩, 금주개를 챙겨 첫 이리듐 스프링클러를 만들어줍니다. 온실에 들어와 먼저 호미질을 해주고 아까 본 배치대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줍니다. 아직은 재료가 부족해 4개만 깔아주고 스타프루트 씨앗을 마구마구 심어줍니다. 아껴놨던 고대 씨앗 하나도 심어줍시다. 이렇게 힘들었던 오늘 하루는 마무리합니다. 농부에게 주말은 없다. 오늘도 일합시다. 로빈의 휴식을 뺏고 물고기 연못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며칠 동안 웨이팅을 하던 철갑상어를 챙겨 연못에 던져줍니다. 고객님, 오래 기다리셨죠? 닭장에 와서 공룡알을 하나 더 주워주고 아이고, 그동안 모아놨던 건초가 다 떨어진 모양입니다. 겨울이라 잔디를 낫으로 벨 순 없으니 마니에게 가서 건초를 구매해줍시다. 그 전에 공룡알을 마요네즈로 만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한번 만들어보고. 마니 안녕. 일단 지금이 겨울 20일이니까 동물이 근데 20마리가 넘으니까 일단 150개 정도만 구매해줍니다. 돌아와서 건초들 다 세팅해주고 공룡알이 공룡 마요네즈로 만들어졌네요. 강렬한 초록색의 잔디와 가죽 냄새? 진짜 맛없겠다. 온실 속 작물들이 잘 있나 확인 한번 하고 오늘은 우리 에블린 할매의 생신이니 예쁜 꽃 하나 챙겨줍니다. 할매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토요일은 정말 일만 하는 하루를 보내줍니다. 광산에 와서 녹조를 낚아주고 농장에서 나무 자재 모아주고 그리고 오늘은 쓰러지듯 잠에 듭니다. 밤사이에 우리 귀염소가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기 염소 이름은 아기 염소.
벌써 또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집에 나와보니 에블린 할머니가 엄청난 눈을 뚫고 찾아오셨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나 했더니 역시 선물을 주시네요. 정원용 화분이라는 걸 받았는데 모든 계절 작물을 실내에서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작법도 같이 알려주시는데 역시 에블린 할매 최고!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찾아봐야겠습니다. 블로피씨가 산호 3개를 갖다 달라는 퀘스트를 주네요. 산호 정도야? 당연히 상자에 보관 중이죠. 챙겨서 얼른 던져줍니다. 자리가 3자리로 늘었으니 야시장에서 낚은 블로피씨를 더 챙겨 연못에 보충해줍니다. 아주 수월하네요. 비밀의 숲에 가서 단단한 나무를 캐주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저만 슬라임 안 죽이나요? 칼로 바꿔서 슬라임 죽이고 다시 나무 캐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스턴 걸리고 느려져도 그냥 냅두는데 혹시 저랑 비슷하신 분 계신가요? 마니에게 찾아가 가축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외양간에 아마 몇 자리 남았을 테니 저번에 구매 못한 양을 데려옵시다. 양은 털이 너무 귀여우니까 뽀글뽀글로 지어줍시다. 어디 양은 어떻게 생겼나? 아, 너무 귀여워. 오늘은 딱히 할 게 없어서 오랜만에 집 뒤에서 낚시나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아래 숲 쪽에서 나무를 베며 모아주다가 겨울의 3주차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벌써 다음 주면 1년차의 마지막 주랍니다. 마지막도 기대해주세요. 벌써 스튜 1년째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정령들이 기뻐하고 있어 운이 좋다는데요. 시간 되면 해골동굴 100층이나 뚫어주러 가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와 블랙캣과 인사해주고 이번엔 쑥치가 정동석 5개를 부탁합니다. 정동석이 있을까 걱정했지만 그새 모인 정동석이 많네요. 5개를 챙겨 쑥치에게 던져주니 7자리로 늘어났습니다. 연못 장사는 수월하게 진행되네요. 겨울의 마지막 주 일정을 확인해봅시다. 오늘은 서적상, 화요일엔 레아 생일, 목요일엔 비밀친구 캐롤라인과 함께하는 겨울별의 만찬, 금요일엔 클린트의 생일입니다. 이번 주는 참 바쁘군요. 그 다음엔 로빈에게 와서 물고기 연못을 지어주기 전에 봄이 오기 전 농장 건물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닭장과 외양간을 경작지 아래쪽으로 옮겨줍니다. 저장고도 가져와 꾸며주는데요. 작은 연못이 있어 오리들이 떠다닐 수도 있고 봄에 잔디를 깔아주면 아기자기한 축사에 딱 맞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연못 하나를 동굴 앞에 지어줍시다. 남은 것들은 연못이 완성되면 마저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운이 좋다고 한 운세를 믿고 일단 오늘은 큰 준비 없이 사막으로 떠나봅니다. 해골동굴 100층을 향해 출발하는데 아니, 오늘 운 좋다며. 오늘 운 좋다며. 와, 진짜 TV 운세 믿을 게 못 됩니다. 아무래도 해골동굴 100층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와 절임통을 더 만들어 배치해주고 덩그러니 남겨준 울타리를 정리해줍시다. 피레침은 이쪽에, 집 옆쪽 수액 채취용 나무들도 거슬리니 경작지 옆쪽에 다시 나무들을 심어주고 마요네즈 기계는 여기, 치즈 착재기도 여기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잠에 듭니다. (23일의)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나무를 챙겨 나무 표지판을 만들어서 물고기 연못에 설치해 줄 겁니다. 외관만 보곤 어떤 물고기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니 참 편하네요. 오늘은 레아의 생일입니다. 몰래 숨겨놓은 염소 치즈를 레아에게 선물해 줍시다. 레아야, 생일 축하해. 오늘도 단단한 나무 캐주고 길 가다 유물을 주워 박물관에 기증하러 왔는데 아니 그새 새로운 도서관 책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건 다 읽고 넘어가는 스타일이라 다 읽고 있었는데 저를 위한 결혼 가이드 책이 나왔습니다.
피에르에게 부케를 사서 연애를 시작하고 이너의 펜던트라는 걸로 청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폭풍우가 치는 날 유령선원이 출몰한다는데 저는 과연 누구랑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전설적인 물고기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5가지의 희귀하고 유일무이한 물고기가 있다는데 여름 따뜻한 바닷물에 서식하는 크림슨 피쉬, 겨울 인걸수액 숲의 하살머리 섬 남쪽에서 서식하는 빙하고기, 가을 마을 북쪽 산에서 강이 흘러오는 곳에 서식하는 아귀, 하수도에 서식하는 이상하고 뒤틀린 돌연변이 잉어는 제가 이미 낚았죠? 마지막 말 그대로 전설의 물고기는 산악 호수에 잠겨있는 통나무에 서식한다고 하고 비 오는 봄날에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남은 4마리 물고기들을 물고기 연못에 넣어 보관하고 싶네요. 말 나온 김에 물고기 연못 건설을 위한 돌캐기 노가다와 녹조류 낚기를 해주다가 오늘은 이만 마무리해줍니다. 오! 한밤중에 무언가 폭발하는 소리, 또 운석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밤새 큰 소리에 깜짝 놀라 잠 못 잔 수요일입니다. 내일은 겨울별의 만찬을 진행하기 완벽한 날씨라고 합니다. 펠리컨 마을로 오후 2시 전까지 오라고 하니 잊지 않겠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레아가 녹슈를 찾아왔는데요. 선물을 하나 가져왔다고 합니다. 레아의 목조상이라는 걸 받았는데 제목은 녹슈에 대한 내 기분이라고 합니다. 선물 준 건 좋은데 이건 대체 무슨 기분이야? 편지를 읽어보니 루이스 시장님이 제 비밀 친구 캐롤라인에게 줄 선물을 잊지 말라고 하네요. 아, 어색한데 저번에 생일 선물로도 준 여름별꽃을 챙겨줍시다. 이번엔 철갑상어가 다이아 하나를 갖다 달라고 합니다. 저번에 다이아 2개를 주고 나니 하나 정도야 우습게 던져줍니다. 철갑상어도 드디어 3칸으로 늘어났네요. 저번에 부탁한 동굴 앞에 설치한 물고기 연못도 완성됐네요. 박스에서 아이스 핍을 챙겨 연못에 던져줍시다. 이제 여기가 너의 집이야. 그렇게 일을 하며 돌아다니다가 떨어진 운석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곡괭이로 부셔보니 전정동석 2개, 돌, 이리듐 광석 10개가 나왔습니다. 저번엔 무지갯빛 파편이 있었는데 그땐 정말 운이 좋았던 거군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오늘도 로빈에게가 물고기 연못들을 동굴 앞에 순서대로 깔아주고 색도 조금 조화롭게 배치해줍니다. 그 다음 또 새로운 연못을 건설해줍시다. 해변 농장이면 이 정도 해줘야죠. 그리고 술통들도 피레침 옆쪽으로 옮겨줍니다. 술통은 아직 어디에 둬야 할지 고민이라 이건 임시 배치랍니다. 그리고 아까 운석에서 얻은 이리듐 광석으로 만든 주개를 얻어 이리듐 스프링클러를 제작해주고 온실에 마저 설치해줍니다. 이제 스타프루트 씨앗만 더 사면 되겠네요. 24일의 수요일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밤하늘에는 산타와 루돌프가 지나가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25일 목요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연못을 확인하니 블로피 씨가 마요네즈 하나를 부탁합니다. 아이, 이 정도야. 좀만 기다려. 닭장에서 마요네즈 얻어주고 블피들에게 던져줍니다. 자리가 5칸으로 늘어 2마리가 부족하니 박스에서 챙겨 연못에 던져줍니다.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슬슬 겨울별의 만찬을 즐기러 가볼까요? 얼마나 재밌을까? 오, 들어와 보니 겨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납니다. 루이스와 마니는 사이를 숨길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윌리에게 말을 거니 겨울별의 전설을 들려주는데요. 겨울밤 하늘에 이 스타듀밸리에서만 보이는 별이 있는데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별을 보러 왔다고 합니다. 겨울별을 본 사람은 복이 올 거라고 믿었고 별방울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과일과 겨울별이 관련 있을 거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건 뭐지? 저기 비밀 친구 캐롤라인이 보이네요. 캐롤라인에게 선물을 한번 줘봅시다. 여름별꽃이에요. 뭔가 떨떠름한 반응인데요? 그리고 저도 선물을 받는데 클린트가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열어보니 금주개 5개. 진짜 클린트 같은 선물이네요. 뭐 좋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고 상점에도 크리스마스 용품들도 많이 팔고 있네요. 이게 끝입니다. 정말로 끝입니다. 이 허무한 축제는 뭐죠? 이렇게 할 거 없는 축제는 처음이네요. 참나. 집으로 돌아와 오늘은 잠에 듭시다. 올해의 마지막 불금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도 올해의 마지막 불금이겠죠? 편지를 보니 거스가 생선 스튜를 만들려 하니 날개다랑어를 낚아달라고 합니다. 겨울 다 끝나가는데 얼른 잡아야겠네요. 닭장에 가보니 귀여운 공룡이 공룡알을 또 낳았네요. 이번 공룡알도 부화기에 넣어줍시다.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날개다랑어를 잡아봅시다. 아, 진짜 못해먹겠네. 일단 오늘 클린트 생일이니 어제 축제 때 클린트한테 받은 금주개를 돌려주러 갑시다. 클린트, 이거 놓고 갔어.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자, 다시 집 뒤에서 날개다랑어를 잡아봅시다. 넙치와 오징어, 청어를 지나 다행히 날개다랑어를 잡았습니다. 잡기 힘든 물고기는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남은 시간에 채석장에 가서 돌을 좀 캐주다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7일에) 토요일입니다. 아이고, 우리 슈사미들이 이리듐 광석을 생산했네요. 역시 물고기 연못이 최고요. 또 연못 하나가 건설이 끝났으니 야시장에서 낚은 통한어를 챙겨줍니다. 이제 상자에 대기 중이던 물고기들은 모두 연못에 들어갔네요. 통한어도 연못에 던져줍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통한어는 처음부터 3자리네요. 상자에서 다시 2마리 더 챙겨와 던져줍시다. 잘 부탁한다, 통한어들아. 단단한 나무를 캐다가 비밀 쪽지를 주었는데 마을에 간 뒤쪽에 뭔가를 숨겨놨다고 합니다. 아, 이런 거 궁금해서 못 참는데. 마을회관으로 당장 달려갑니다. 근데 뒤쪽이라고 해도 지붕에 가려져 어딘지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한참 동안 헤매며 숨은 보물을 찾아줍니다. 그렇게 지붕의 오른쪽 뒤편, 드디어 주니모 석상을 얻었습니다. 아니, 이 세계에는 석상 같은 게 왜 이렇게 많아? 귀엽긴 하다. 일단 마구간 옆에 설치해주고 여유로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길고 길었던 스튜 1년째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2년째의 봄이 될 테니 오늘은 열심히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봅시다. 외양간에 들어와 보니 아이고야, 건초가 벌써 다 떨어졌나 봅니다. 닭장도 건초가 비었군요. 마니에게 가서 건초를 혹시 모르니 80개 정도 사둡시다. 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자동채 집기를 사볼까 하다가 봄에 씨앗 사야 되니까 지금은 돈을 아껴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절의 마지막 날 정오 12시에 놀이터 위쪽 수풀을 확인해보라는 비밀 쪽지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번엔 어떤 걸로 절 놀라게 할까요? 그네 타는 모습 불량배 같다. 12시, 과연 무엇이? 우와, 엄청 큰 봉제 주니모 인형을 얻었습니다. 엄청 크고 엄청 귀엽습니다. 역시 주니모 최고! 그 다음 주점으로 가 거스에게 날개다랑어를 건네줍시다. 소소한 용돈벌이 좋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여행 카트를 확인해보는데 마지막까지 저를 실망시키는군요. 이 돼지 마차꾼. 결국 1년차 마을회관 완성 목표는 실패로 끝나네요. 남은 재료는 송로버섯과 붉은 양배추, 사과 3개인데 처음 시작할 때 1년차의 마을회관 완성 보장 체크를 했었거든요. 제가 봄에 4주차 정도부터 빠짐없이 확인했는데 안 나온 걸 보면 그전 봄에 3주 중에 나왔었나 봅니다. 그래도 슬프지 않습니다.
더 오래 즐길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축사로 돌아와 건초들을 깔아주고 내일 심을 봄 씨앗들을 위해 경작지를 미리 호미질해줍니다. 다시 봄을 맞이할 생각을 하니 두근거리네요. 그리고 마지막 날의 밤은 낭만 있게 낚시 해변농장 쓰레기. 집으로 들어와 아까 얻은 봉제주니모를 설치해봅시다. 와, 너무 부담스럽고 귀여워. 여러분, 여기까지 초보 농부 녹슈의 스듀 1년차였습니다. 길었던 녹슈의 스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을회관을 완성할 때까지, 어쩌면 해골동굴 100층을 성공할 때까지, 어쩌면 또 다른 지역을 뚫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 안녕.